자, 그러면 오늘 12월 7일 오전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간밤에 미국 시장 보신 분들은 간담이 선을 하면서 또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 부분은 뭐 미국의 피벗 우리 터미널 금리라고 얘기를 계속했죠. 금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진폭을 얼마나 강하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식으로 금리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올린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75bp씩 계속 올렸고, 그나마 이제 12월 달에 50bp 정도로 속도를 조금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진폭의 문제에서 진폭이 75bp에서 50bp로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은 환호를 했습니다.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저번에 얘기를 했던 부분도 이번 12월 금리는 한 50bp 정도 일단은 인상할 거다. 이거는 이제 진폭의 문제죠.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조금 멈췄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제임스 브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미국의 금리가 일단 진폭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지만 터미널 금리를 최종 금리는 한 7%까지도 일단은 봐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했었죠. 지금 미국 투자 회사에서는 7%까지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5%에서 6%까지는 일단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에서 6%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는 상당 기간 그 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계속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12월 달에 원래는 한 50bp 정도 올리고, 내년에는 한 25bp 정도 두 번 올리든지, 아니면 이번에 50bp 올리고 난 다음에 내년엔 금리 인상이 없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 지금은 2월 달에도 50bp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나오면서, 야, 그러면 경기가 너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로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기억나신다 2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시장 움직임 자체를 일단 보면,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 나스닥. 예전에 이제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낮 방송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방송을 1, 20분 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일찍 열었습니다. 매물권님 이해갔다 1번 한번 하게 해주시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리만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도 이제 그 당시의 흐름만 일단은 좀 두고 보게 되면, 고점 부분이 한 28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이 120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쵸? 보인다 1번. 이거 반토막 더 났죠. 반토막이면 1400포인트가 반토막이니까. 사실 이번 시장은 16000까지 갔으니까 그 리만 사태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뭐 지금 한 8000포인트 밑으로 75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전하고 똑같이. 맞나요? 이해가 안 돼, 1번. 맞잖아. 이때 이제 반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막 올라왔는데, 우리 시장도 이제 그때는 같이 타격을 받긴 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 지금 리만 사태 터졌을 때
2085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만 사태 터지면서 892까지 50% 이상 빠지는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냐 나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회복이 엄청 빨리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보입니까? 보인다 1번. 우리 시장이 이때 회복을 굉장히 빠르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했던 이유. 미국은 뭐 선진국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채팅창이 중국이라고 치시고,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의, 근데 안 찾아봤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중국 GDP 추이 그래프를 봐야 되나? GDP 추이를 일단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국도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뭐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박살이 나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GDP 추이가 아니고 경제 성장률 추이로 봐야겠구나. GDP 성장률, GDP 성장률 추이를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나오려나? 왜 갑자기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 만 자꾸 나오냐? 중국이라고 쳐야 되는구나. 중국이 이제 리만 사태 터졌을 때 거의 뭐 박살이 났거든요. 같이 이제 박살이 나는 모습이 한번 있었어요. 박살이 났던 모습이 한번 있었는데,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9년도 10년도 올라오면서 중국 GDP 성장률 추이가 거의 한 10% 이상 증가를 하는 그러한 기염을 한번 토했습니다. 그런 기염을 한번 토했어요. 이때인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요 제목은 이제 중국의 성장률 엔진이 줄었나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는데, 이때가 리만 터졌을 때잖아요. 그렇죠? 보인다 1번. 이때가 리만이 터졌을 때인데, 리만 터지고 난 다음에 성장률이 완전 박살이 한번 나는 모습이 한번 보였다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보입니까? 이 10%로 급반등을 할 때 가장 수혜를 봤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수혜를 보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들 중에서 연은이 미국의 연준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 안에서 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차라리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주식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매수로 바뀌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부분을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이 이제 경제를 다시금 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좀 확실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증시가 지난 2년간에 굉장히 좀 부진했죠. 원래 이제 통계학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전년도에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증시가 글로벌로 봤을 때 증시가 그 다음 해에는 상승률이 가장 낮은 경우가 많고요.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증시가 그 다음 해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이게 뉴스 프로를 계속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흐름 자체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시장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일단 보이더라도 시장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어떻게 할지 계속 추이를 이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중국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미리 매수해놓은 종목들도 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경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세게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제 달러 인덱스 미국 시장은 막 2%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 약세입니다. 아직까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 중국 위에나 환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최근에 강세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인다 1번. 강세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위에나 환율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주요 통화 중에서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좀 위쪽으로 방향성을 강하게 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에나 부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완전히 우리 시장이 기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닌데, 오늘 10시 25분에 발표되는 위에나 고시 자체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 환율이 오늘 튈 거냐 말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자체, 내년에도 50bp, 내년 2월 달에도 50bp 정도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화가 더욱더 강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타 통화는 약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통화가 약세로 가면 돈 자체가 다시금 미국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불황 때문에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국내 시장이라든지 일반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산 자체가 이제 선진국으로 다시금 좀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환율이 좀 튈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해간다 2번. 그러니까 요 연결고리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지금 시장 안에서 생각하는 리스크 자체가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밀려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예전에 얘기를 할 때, 우리 캔들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물론 이게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긴 합니다. 그쵸? 보인다 1번. 여기가 이제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의 요 자리만 안 깨지면은 시장은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거 깨지면은 어디까지 밀린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양봉입니다만은 일단 한번 흐트러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죠.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묘한 게 뭐냐면, 돌파를 할 때는 몸통으로 돌파를 하면 돌파라고 봐주는데, 깨질 때는 저점만 깨져도 깨진 걸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현명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돌파가 어렵 때는 어려운가 봐. 그래서 돌파할 때는 몸통으로 돌파를 해줘야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일단 있고, 깨지는 건 정말 쉬운가 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공포라는 감정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날 깨지는 모습이 보였고, 요때도 깨졌죠? 그럼 얼마까지 밀린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요 모양을 보면 얼마까지 밀릴 수 있나요? 채팅창 한번 쳐보세요.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배운 대로 하면 칠 수 있나요? 보여요? 화면이? 얼마까지 밀릴 수 있다고 배웠죠? 지금 보면은 장대 양봉에 그쵸? 저점 부분이 1966포인트이기 때문에 1966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1956포인트 10포인트 틀렸네요. 그쵸? 두드리다님. 아이고야, 10포인트나 틀렸네. 그쵸? 지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딱 그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는 약간 좀 반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나스닥도 지금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흐름을 보려고 그래야 돼요. 내용, 뉴스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 코스피 시장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은 조정으로 끝이 났으니까 우리 시장은 뭐 할 가능성이 높죠? 갭으로 일단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갭으로 빠지면 이제 완전히 이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중 천정이 일단 만들어지는 형태가 일단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추세가 깨지면 뭘 보라 그랬어요? 항상 외우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들을 알려드릴 때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갭하락 출발하면은 10분봉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코스피 시장이 지금 15포인트 정도 빠져서 출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한 0.8% 정도 빠져서 출발할 것 같은데, 지금 거래소 시장의 지지 포인트 자체는 2372포인트 정도 됩니다. 2372포인트 정도 되는데, 시작 자체가 2377포인트 정도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일단은 갭으로 떨어지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10분봉 기준으로 일단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이 10분봉을 치고 난 다음에 흐름 자체가 첫 번째 이제 10시 반 전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10시 반 전의 흐름에서 최소한 10분봉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알겠다 1번. 최소한 10분봉의 추세 자체를 돌릴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10분봉 추세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빠지고 있고, 저점으로 이탈이나마 최근에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을 일단 보였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갭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일단은 피보나치 반등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꿔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하겠죠. 빨간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추세 넘는지 일단 봐요. 그리고 만약에 10분봉 저가를 안 깨고 반등을 하면서 이 빨간색 추세까지도 돌려내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시장은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갈 가능성이 차라리 높아집니다. 콜 알겠다 2번. 아니면은 10분봉 저가가 안 깨고 반등을 만약에 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 올라오는 추세선까지는 일단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나가는 건 항상 똑같이 나가겠죠. 누가 라운딩을 한다고 더 보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메밀꽃님처럼 해야 돼요. 그쵸? 메밀꽃님처럼 해야 되죠. 라운딩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오후에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10분봉 저가 안 깨지면 관계없을 거고 10분봉 저가가 깨지면은 그때는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머리두꺼님 그렇다 1번.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니까 그렇죠?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진다, 떨어졌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통 매매를 추세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가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라인 위에서 출발하죠. 지지라인 위에서 출발을 하니까 오늘 지지라인이 안 깨지는지 일단 한번 체크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지라인이 안 깨지는지 문자는 보내드리도록 하죠. 문자는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코스닥은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거래가 자꾸 위에 있어가지고 711포인트 지지 여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자, 코스피 출발은 괜찮죠? 그죠?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죠? 바로 막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니까 아직은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일단은 10분봉 저가, 일단은 안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만약에 10분봉 저가가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포인트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봐드리도록 하죠. 반등 포인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반등 포인트는 2372포인트입니다.
조정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2372포인트가 반등 포인트. 반등 포인트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은 여전히 10분봉, 최소 10분봉입니다. 최소 10분봉 추세. 전환 전에는, 상승 전환 전에는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는 하십시오. 오케이? 정리됩니까? 정리된다 1번. 이 보수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시장이 일단 갭으로 빠졌다가 좀 반등할 가능성을 일단 생각을 한다면 뭘 좀 보는 게 좋냐 하면은 저가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면서 거래 터진 종목들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들은 BGF 리테일은 잘 가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여러분들 혼자서 나중에 이제 매매 기법을 배우시고 난 다음에 하면 무조건 수익 나겠죠. 무조건 수익이 날 건데, 요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 거래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1번. 거래가 그다지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요들 종목들이 경기 불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임금은 안 오르고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그럼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이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 먹어야 되고, 웬만한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또 마트라든지 이런 데 장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장을 안 봤더니 갑자기 밤에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갈 수밖에 없나요? 편의점을 더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BGF 리테일이 됐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황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처음에 그때 언급해 드렸을 때 가격은 지금 보시면 요때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183,000원.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탈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2번. 배운 대로 하면 이탈 가격이 여기예요. 그러면 지겨워하지 말고, 채팅창에 지겨워하지 말고라고 치시고, 지겨워하지 말고 안 깨지면 이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요. 흐름이 깨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흐름이 안 깨지면 지겨워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오늘 현대중공업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가 시장 안에서 LNG 관련된 종목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현대중공업이 LNG 말고 암모니아 수송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도 일단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지금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을 타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만은 흐름을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저가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반등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 종목을 붙이기에는 조금 찝찝하긴 해요. 보통 이제 약세장일 때는 제가 이 종목 꼭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절반은 일단은 사고, 나머지 절반은 종가까지 봐서 종가에 살 건지 다음날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걸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기억난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약세장의 기본 성격 자체가 전강 후약이 되었던, 아니면 전약 후약이 되면서 항상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현대중공업을 오늘이라도 그냥 볼래요 라고 하더라도 121,500원이 강한 저항이니까 121,500원 돌파하면은 개별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오늘 저가 대비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BGF 리테일은 말씀드렸던 거고, 네이버도 거래가 좀 많습니다. 거래가 많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약간 좀 갇히는 모습이죠. 그쵸? 약간 좀 갇히는 모습인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흐름이 안 깨지면 그냥 홀딩하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반등 중입니다.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LCC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항공사는 구분을 좀 하라 그랬죠. 장거리 항공, 그다음 단거리 항공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일단 그런 정도 시종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일단은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얘는 이렇게 추세 잡혔습니다. 보인다 1번. 하락으로 지금 방향성 잡았어요. 방향 잡았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천당 제약은 오늘 0.33% 정도 반등은 해주고 있는데, 이전에 돌파했던 가격권 밑으로 다시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분들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4,500원 이탈되면은 흐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오늘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때 환율 부분 일단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조금 강세로 가다 보니까 원화는 약세로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원화 강세는 나타나고 있는데, 강세 찍자마자 지금 약세로 약간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보인다 1번. 강세를 찍자마자 약세로 약간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약세로 그냥 확 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 약세로 그냥 확 가서 우리 시장은 그냥 확 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 시장이 좀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빠른 느낌이에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미국 빠지고, 우리 시장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미국 오르고, 약간 지금 그런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밤잠 안 설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원화가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지금 약세로 약간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마음 같아서는 1318원이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1318원이 깨지면 시장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흐름에서 원화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달러 인덱스의 강세 요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봤더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중입니다. 팔고 있는 중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 865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211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묘한 것은 선물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134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하고 있죠. 이거는 합성 선물로는 매수니까 윗방향입니다. 주식 선물은 매수하고 있고 달러 선물은 매도하고 있죠. 이것도 윗방향이죠. 주식 선물을 매수한다는 것은 주식은 일단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달러 선물을 매도한다는 것은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원화 대비해서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물의 포지션 자체는 외국인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선물의 포지션이라든지 파생의 포지션 자체는 일단은 나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심은 가져두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생활건강 올라옵니다. 화장품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관심,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보려 그러면 이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렇죠? 60만 원 넘죠. 아모레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낫습니다. 회사는 들었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회사는 아모레퍼시픽보다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내년에는 실적이 다시금 조금 회복은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권 안에는 그냥 넣어 두시고, 요것도 개별로 하셔야 돼요. 들었다 2번. 이건 왜 개별로 해야 되냐 하면, 역시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이 현재 7,600주 현재 거래가 터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 개별로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은 일단 10분봉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10분봉은 형성이 일단 됐고, 오늘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보인다 1번. 오늘 시장은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별 무리는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아래 꼬리 달면서 오르니까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2388포인트 돌파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오늘 흐름은 변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최소한 10분봉의 추세라도 제가 전환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반등해서 올라오면은 바로 저항이라, 그쵸? 올라오면은 바로 저항이죠. 보이십니까? 바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오늘은 고점 돌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위를 이렇게 넘어서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래쪽으로 2377포인트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데 길게 볼까요? 길게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주봉을 본다, 일봉을 본다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봉을 보나 일봉을 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 그렇죠? 변한 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만약에 10분봉 저가가 깨지면은 바로 여기가 반등 포인트입니다. 아까 문자 보내드렸죠? 보인다 1번. 여기가 바로 반등 포인트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위에 저항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약간 변곡점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중을 쳤다 그랬잖아요? 기억난다 1번. 지금 시장은 이중을 쳤어요. 이중을 쳤는데 10분봉을 돌려내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은 아래쪽 확장으로 가는 겁니다. 채팅창에 아래쪽 확장이라고 치시고, 아래쪽 확장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한 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아래쪽 확장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은 고점까지 가기보다는 올라오면은 뭐 2440포인트에서 2453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2454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훅 갈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훅 갈 수 있다라고 치시고 주의하면서 봅니다. 주의하면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반등을 합니다. 전고점 돌파를 해주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고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추세 빠지고 있는 거 보인다 1번. 추세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트레이딩은 배당을 트레이딩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기억을 하고, 요거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놨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배당을 트레이딩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지금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HD 현대라든지 뭐 금융지주라든지 몇 종목이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난다 1번. 배당으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종목 뭐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제 시장이 열심히 빠질 때 HD 현대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배당으로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전에 막 저점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모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수익이 지금 나 있고, 그 이전에 배당하자라고 했던 종목이 KTNG가 있었죠. 기억난다 1번. KTNG도 배당으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배당으로 열심히 모아놨더니 이게 종목이 수익이 나고, 그쵸?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있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표님 그냥 배당을 가지 말고 배당으로 트레이딩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 사실은 말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좀 불경기고, 지금 효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효성도 한 8% 정도 배당을 주는데 8%에서 9%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8%에서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게 트레이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배당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배당을 보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배당을 봐요. 그래서 사놓으면은 어차피 뭐 시장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뭐 배당 수익률만으로도 충분히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이 좀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근데 저는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안 섞었으면 좋겠어. 그냥 배당은 그냥 배당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당을 단기 시세 차익가에 생각을 했는데 안 오르면 마음이 급해지죠. 주식 투자는 항상 마인드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터프생님, 그쵸? 기억난다, 1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지가 꽤 됐죠. 기억난다, 1번. 시장이 이렇게 되면 꺾여요 라고 얘기를 했는 게 지금 꽤 됐다, 그쵸? 현금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현금화 했죠. 현금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 반등할 때는 뭐라 그랬나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시점으로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종목을 살 때도 가드 내리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오고 빠질 때 시장이 일단 패턴으로 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인버스 사라고는 안 하잖아, 그쵸? 맞다, 2번. 자, 인버스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버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왜 인버스를 사라고 안 할까? 인버스를 사라고 얘기를 하면 자랑할 것도 많을 텐데, 그쵸? 공개방송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이때 인버스 사라고 그랬어요 라고 얘기도 하면서 막 자랑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도 계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시장이 깨질 때 우리는 수익 났다 뭐 이러면서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인드가 깨져요. 마인드가. 들었다 1번.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섞는 게 좋아요. 헐, 알겠다 1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일단 유튜브 방송은 종료하고 계속해서 회원 종목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마인드로 시장을 승리를, 마인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면 이길 게임도 지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붙기 시작을 하면 질 게임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으로 계속 가도록 하죠. 일단 유튜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